네, 안녕하십니까. 임종섭입니다. 매월 한 차례씩 찾아오는 KBS 연중기획 여성아카데미. 오늘도 광주 광역시청 대강당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죠? 결혼은 해도 후회고 하지 않아도 후회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왕 후회를 할 거면은 해보고 후회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글쎄요, 저는 결혼을 아직 안 한 입장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후회를 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게 되는데요. 자, 어쨌건 간에 이렇게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행복의 상징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요즘 이런 행복한 가정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가정의 문제가 그래서 요즘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하지만 그 문제의 원인을 잘만 알고 구성원 간에 풀려고 노력만 한다면 그 어느 문제보다도 더 쉽게 풀리는 것이 이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데 그 꿈꾸는 행복한 가정 안에 숨겨있는 비법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법 얘기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부부 강사 두상달 김영숙 선생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 오늘 환호성이 큰 걸 보니까 정말 많은 분께서 많은 그 좋은 얘기를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부부가 사실은 좀 많이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옆에서 쭉 뵈니까 두 분 인상이 옆에서 모습이 많이 닮으셔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이고. 왜 싫으세요, 그런 얘기는? 바로 한숨부터 나오죠. 남들이 흔히 이렇게 같이 네. 붙어 다니면 좋다 그러는데요. 네. 좋은 걸 뭐가 좋아했어요. 저는 아내 빌 붙여 다니면서 망가지고 있어요. 아, 왜 그러세요? 그래도 그런 생활이 벌써 오래되셨죠? 예.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넘었죠. 근데 제 남편이 젊었을 때 네. 잘했으면 그런 문제가 별로 없을 텐데. 아. 잘했어요. 영 아니거든요. 아, 젊었을 때는 어떠셨는데? 결혼 막 하고 나셨을 때는? 그거 뭐, 말도 못하죠. 굉장히 그냥 네. 권위적인. 아. 그리고 가부장적인. 어.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그래도 언제부터 바뀌셨나요?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겠어요, 요즘에? 그럼 결혼 생활은 젊었을 얼마나 때는 되셨어요? 제가 잘 나갔는데요. 네. 중년 넘기면서 간땡이가 붙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제가 시끄러우면 조용했는데 네. 중년 넘기서부터는 시끄러우면 가만히 있잖아요. 시끄러워도 들어요. 하고 막 큰소리 치는데 근데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게? 예. 아무 한번 모르가 역전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두 분이 쭉 강의를 하고 다니신 지가 벌써 20여 년이 흘렀다고 들었어요. 예. 네. 20여 년 동안 어떤 많은 일도 있었을 텐데 어떠세요? 그렇게 같이 그럼요. 다니시니까. 20년 동안 정말 가정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옛날에는 가부장적이고 네. 정말 남편들의 호력 한번 딱 하면 아내들은 무조건 순종하고 죽어 지내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것은 거의 남자와 여자, 아내와 네. 남편이 거의 동등한 그러한 이제 위치도 누리게 됐고 동등한 것이 아니고 역전이 돼서 지금. 예. 그래서 이 두 분, 사실은 두 분께서 그냥 농담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 노부부의 가정, 요즘 가정의 모습이 이런 모습과 많이 좀 닮아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가정입니다만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지 오늘 행복한 가정이 나의 경쟁력이다. 이 두 분, 두상달 김영식 부부가 전하는, 김영숙 부부 강사가 함께 전하는 멋진 얘기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부부들을 바라보면서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이 부부가 결혼을 다시 한다면 이 배우자를 다시 만날까 궁금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결혼을 다시 한다면은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를 다시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꿔보실래요? 여러분 참 난감한 질문이죠. 저는 제가요. 그러면 아내들을 대표해서 제가 아내잖아요, 그렇죠? 아내들에게만 묻습니다. 남편들은 대답하지 마시고요. 아내 여러분, 만약에 결혼 다시 한다면 지금의 남편을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꿔보시겠습니까? 와, 바꿔봐요. 맞습니다. 아니 집단적으로 바꿀 거예요? 아니, 예. 그러지 말고 당신 어떻게 할까요? 저 당근 바꿉니다. 예? 정말 제 남편 어떤 사람이냐? 왜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가부장적인 남편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뭐라 그러면 듣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일 터지면 그때 아내가 수습을 해야 되는 이런 지경입니다. 넌 이런 남자 말고 아내가 뭐라 그러면 끝까지 들어주고 당신이 그래서 그랬구나. 아이고 일리가 있다. 그래 당신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아이고 정말 당신 애 키우느라고 수고 많았지. 좀 이렇게 다독여줄 줄도 알고 들어줄 줄도 아는 다정다감하고 그리고 자상한 남자. 저는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아내 여러분 어떠세요?
맞죠?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수 치신 분 가정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자요? 다정다감하고 자상한 남자. 남편 여러분, 그런 쫀쫀이 같은 사람 있어요? 네. 그런 사람 없어요. 바꾸면 무슨 수가 날 것 같아요? 어때요? 아내 여러분, 바꾸면 뭐 좋아질 것 같아요? 바꿔야죠. 바꿀 수 있으면. 바꿔봤자요.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알맞는 짝을 주시다 이렇게 믿고 지금 가는 길에서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며 불며 맞춰놓은 놈이 낫죠. 또 새로운 놈 만나갖고 맞추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괜히 언덕을 피하려다가 태산을 만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난 배우자가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배우자는 최고의 선물이다. 최고의 선물이다. 예, 여러분 선물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근데 선물은 선물 자체 값어치가 중요해요? 아니면 선물 주는 의미가 중요해요? 그쵸, 의미가 중요해요. 이 배우자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굉장히 크고 좋은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준 거는 조금 이따 잊어버리잖아요.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주는 $1 금반지. 귀해요, 안 귀해요? 평생 간직하면서 귀하게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이 최고의 선물, 배우자가 최고의 선물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상당히 오래전에요. 외국 갔다 오다가 조그마한 화장품 하나 사왔어요. 봤더니 그냥 입이 그냥 한 방만하게 버리더라고요. 그럼요. 하여튼 선물이라면 좋아해요. 그럼요. 근데 그냥 쓰면 좋을 텐데 한참 늦게 읽어보더니 여보 이거 잘못 사왔어. 김이 팍 샜어요. 나는 건성 피부인데 이건 지성용이야. 내가 건성이 뭔지 지성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는 남편이 지성스럽게 사왔으니까 지성으로 받으면 좋을 것을 건성으로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안 사와요. 배우자는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 그러니까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걸 거절한 것은 그 준 사람을 거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조금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허점이 있고 조금 모자란 데가 있더라도 그냥 그대로 받으세요. 그 받는 것이 중요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강원도 갔다 오다가요. 제 아내가 참 옥수수를 좋아해요. 진짜. 그래서 옥수수를 한 포대 이렇게 사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냥 그걸 쪄가지고 먹으면 좋을걸. 여보 이거 얼마 주고 사왔어? 물어봐요. 가격을 대봤더니요. 서울서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산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다시는 안 사와요. 그러니까 선물은 그냥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허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조금 모자라도 그냥 받으세요. 여러분 내 배우자가 조금 부족하고 약점 있는 걸 감사하셨어요? 불평하십니까? 되게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지요. 해야지요. 머리는. 근데 실제는 어때요?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잔소리 하게 되고 바가지 긁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쵸? 왜 감사라는지 아세요? 만약에요. 내 배우자가 현재의 모습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하고 멋있다면요. 여러분 차지가 안 됐어요. 차고 넘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 배우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과 바라는 배필이 있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게 돕는 배필이에요. 근데 내 입맛대로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사실은요. 결혼 전의 장점이 결혼 후 단점으로 바뀌어요. 결혼 전에 나와 다른 것이 매력이 되어가지고 홀딱 반해요. 사실 저는 제 남편을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그날 어떻게 제가 이렇게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 보니까 왜 키가 크고 뻐쩍뻐쩍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난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요? 저 사람만 딱 보는데 아니 그러면 물리면 완전- 주소 같은 사람 많아요 지금 보니까. 아니요 완전히 내 타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내 앞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좀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씩씩해 보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눠보는데 사실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뜨뜻미지근해요. 결단력이 없고 그런 사람의 매사에. 그리고 물도 찬물도 싫고 더운 물도 싫은 사람이에요. 저는 물도요. 뜨거운 물 먹거나 아니면 차가운 물 먹어요. 얼음도 그냥 우두두두 씹어 먹어요. 아주 그냥. 근데 이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굉장히 유쾌하고요. 밝고요. 성격도 급하고. 제가 우물우물하고 있는 동안 벌써 다 준비하고 다 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내가 뭐든지 하자 그러면 무조건 오케이인 거예요.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주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진짜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80일 만에 결혼을 했어요. 나는 급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빨리 해야지. 이 사람 정말 나하고 잘 맞는다. 왜? 내가 없는 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서둘러 결혼을 했죠. 근데 아내 여러분,
근데 결혼하면 남자들이 바뀐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아시죠? 결혼했어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내가 알았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내가 뭐든지 해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오케이 해요. 영화 보자, 오케이. 그 음악회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요. 너무 잘 따라다니고, 막 자기가 먼저 예매하고. 제가 데이트할 때는 겨울이었어요.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야, 눈꽃 보러 가자, 그러면서. 점심시간에라도 막 나와가지고 택시 타고 가고. 이렇던 사람이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변했느냐? 결혼했잖아요. 결혼 전이나 따라가자면 결혼하고도 계속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유, 여보, 이거 이제 영화 좀 보러 가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야, 잠이나 자자. 뭐 하러 그런 데 가냐? 시간 낭비하다. 또, 이제 등산이나 좀 가지. 야, 그거 내려올 거 뭐 하러 올라가냐? 완전히 변해버렸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전 정말 너무너무 놀랬죠. 변했다고요? 예. 저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했다면 뭐가 변했냐? 데이트할 동안에 잠깐 변했던 거예요. 이제 원바닥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세상에, 말이나 되는 소리. 데이트할 동안에 상대방을 꼬셔야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쁘다고 하고 선물 사주고 기다려주고 그랬지만은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다른 목적을 또 이뤄가야죠. 결혼 전까지는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결혼을 딱 이룬 다음에는 또 일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요. 그러니까 그게 변했다는 건데 변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전 정말 그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고 어떻게 저게 나한테 관심이 없는지. 이런 것들은요. 정말 지금까지도 정말 한 가지 목표로 그냥 아침부터 밤중까지 오로지 일. 나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성격도 것들이. 그렇거든요. 결혼 전에 내가 조금 화끈했던 것이 좋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딱 결정하고 통보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좋았던 거 봐요. 근데 그게 홀딱 반해서 결혼했는데 같이 살고 보니까 또 싫은 거예요, 그게요. 예? 그리고 정말 어떻게 성격이 급한지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소리 버럭 질러요. 그렇게 저한테 막 한바탕 해대고선 이러는 거예요. 야, 이제 난 그만 뒤끝 없으니까 잔다. 그러냐 쿨쿨 자버려요, 금방. 그러면 뒤끝이는 나는 어떻게 해요? 그게 상처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그게 차곡차곡 이렇게 가슴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상처가 되고 갈등이 되고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런 세월을 제가 옛날에 보냈어요. 저는 뒤끝이 없어요. 뒤끝 없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해대버리고 끝! 나는 잔다고 자요. 그렇죠. 근데 왜 그때부터 잠도 자지 않으면서요, 소가리라고 그래요? 사실은요, 우리가 많은 상담을 하는데, 이 뒤끝 없다는 얘기는 그 뒤끝 없던 사람 이야기고, 상대방은 그것도 안급을 안고 살아가요. 상대방은 나와 다른 것인데, 이 다른 것을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요. 제 아내가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우리 맞는 게 없어 그래요. 저 지금 결혼한 지 지금 40년 넘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도대체 우리 왜 이렇게 안 맞냐? 부부 맞아? 이럴 때가 많거든요. 나는 대충 맞아요. 아내 여러분은 남편하고 딱딱 잘 맞으세요? 어때요? 잘 맞으세요? 안 맞아요? 맞죠? 진짜 안 맞죠? 남편 여러분 대충 맞죠? 네, 맞댔잖아요. 그러니까 왜 아내들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안 맞는데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안 맞아요. 정말. 제 남편이요. 아침에 눈 뜨면 창문 딱 열어요. 돌아가면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찬 공기를 좀 들어 마셔요. 그런데 언제 문 닫았는지요? 문 잘 닫는 선수가 있어요, 우리 집은요. 전 정말 싫어요. 전 찬바람이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에요. 나는 찬바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을 닫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냥 닫지만, 날마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싫은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닫을까요, 제가? 곱게 닫을까요? 어떻게 닫아요? 하세요? 확 닫으면서. 도대체 이놈의 인간은 어찌 이렇게 날마다 문을 여냐? 지금 뭐라 그랬어요? 속으로 그러죠. 예? 여보가 됐다, 인간이 됐다, 왔다 갔다 해요, 이거. 그러니까. 예? 그냥 확 그렇게 한다고요. 진짜로. 또, 그러니까 두 사람이요, 체온 조절 장치가 다르기 때문에 평생 냉난방 문제로 부딪혀요. 또, 돈도 그래요. 저는 돈 있으면요, 투자하는 거사,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돈 있으면 쓴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진짜로. 어느 정도냐 하면요. 옛날에는 이렇게 누런 봉투에다가 월급 줬잖아요. 그쵸? 아시죠? 거기다가 이렇게 돈을 주는데 한 번도 쟤는 그걸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뭐 가불해 쓰고 싶으면 가불해 쓰고 뭐 마음대로 쓰다가 조금 남으면 주고 없으면 말고. 그리고 뭐 그냥 어떨 때는 연탄 사야 돼요. 지금 옛날 얘기입니다. 연탄 사야 돼요. 연탄값. 쌀 사야 돼요. 근데 사실 아내들은요. 물론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걸로 살림하고 당연히 받아야 될 거지만 달라고 할 때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제 심정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너무 다 좀- 처자식 먹이 살리려고 쓴 거예요, 다 하게요. 아니에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뭐 자기가 뭐 투자도 한다 그러고 뭐 막 그렇게 써버렸어요. 근데 사실 가정 살림하다 보면 어느 날 꼭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날이 월급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이거 오늘 월급날인데 이거 때문에 오늘 꼭 돈이 필요해요. 꼭 그거 갖다 줘야 돼요. 신신당부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기다렸죠. 제가 누구를 기다렸겠어요? 남편을 기다렸겠어요? 아니면 돈밖에 돈. 맞아요. 하루 종일 이제 기다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여보, 월급 봉투 좀 줘봐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시럭 하더니 이게 봉투 딱 꺼내주는데 보니까 그 두툼해요. 이거 제대로 주나 보다. 그래서 이제 딱 받아갖고 드는 순간에요. 돈 진짜 한 푼도 안 들었어요. 거기에 요즘 같은 때였어요. 낙엽만 수북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살 수가 없었어요,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퇴근해 오다 보니까 낙엽이 아주 도랗게 물들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그냥 가득 채워갖고 갖다 줬는데요. 그거 갖다 주고 욕만 그냥 허벌나게 먹었습니다. 아주 그냥 이게. 진짜. 예? 그러니까 이 돈 쓰는 문제 때문에요. 그리고 저는 또 친구들 많이 밥 사주는 거 좋아하고 손님 접대하는 거 참 좋아해요. 요즘에도요, 호기가 있어요. 이거 말하자면 의리에 사나요. 여러분, 의리 사나하고 사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 아세요? 친구 많고 좋죠, 다 그게. 이래요. 지금도 이렇게 친구 많아서 밥을 사오면서 이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좀 내지 마라. 제가 이제 그러지. 여자니까 쫀쫀하잖아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그까짓 거 몇 푼이나 드냐? 그럼 저는 속이 쓰리죠. 아내 여러분, 제 심정 이해하시죠? 예, 그럼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친구들 아유, 막 됐네요. 몰고 오는 것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단체를 다녀오고 있는데요. 전국에 임원치고 우리 집 밥 안 먹어본 사람 없어요, 하여튼요. 그것도 몇십 명씩 몰고 와요, 그냥. 그러니까 별명이 먹고 가 자고 가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세월 보냈어요. 그런 것뿐이 아니에요. 생활 습관 때문에 부딪히는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목욕탕 들어가서 손만 한 번 씻고 나와도요. 목욕탕 전체에다 물 다 해놓고 나와요. 아니 여러분 그러면 좋아요? 너무 싫지요. 근데 물이 튀기더라고요. 제가 잔소리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지요. 제가 30년을 잔소리 해봤거든요. 제 남편이 바뀌어줬겠어요? 안 바뀌어줬겠어요? 안 바뀌죠? 안 바뀌어졌어요. 다 똑같아요. 네. 근데 지금 잔소리 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안 해요. 왜 안 해요? 제가 또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안 바뀌는 사람한테 날마다 잔소리 해봤자 될 것도 아닌데.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죽고 사냐? 에라, 모르겠다. 죽고 사는 거 아니면 지나가자. 이렇게 이제 원칙을 하나 정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절대 잔소리 안 해요. 아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 번만 따라 해보실까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은 지나가자. 지나가자. 이거 이외에는 절대 해결책이 없어요. 화장실도 그래요. 저는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뭐 집안에 있지도 않았고, 밖에 멀리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근데 화장실 가서 세수만 한 번 하고 나와도요, 잔소리를 하는데 나는 평생의 동반자가 늘 만난 걸 생각했더니요, 강적을 만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우리가 평생 부딪혀요. 또 정서도 그래요. 한 번은 제가 양수를 이렇게 가다가 양식을 먹고 싶다고 그래요. 아니 근데 양식을 먹고 싶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